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자켓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부부가 2020년 신혼집 매매를 시작으로 3년 만에 주택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었어요. 세입자를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어서 이번 영상에는 전월세 계약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저희 부부의 방법에 대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월세를 받는 집은 현재 저희 부부의 신혼집보다 살짝 더 넓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 역시 저희 집보다 더 넓어서 고양이들만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집이었죠. 고양이들만 아니라면 이라는 부분은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이 지하이기 때문이에요.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예요. 물론 창문도 있고 공기도 통하기는 하는데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는 집이라 창문 보는 걸 좋아하는 양이들을 데리고 그 지하방에서 사는 건 최악의 경우가 생길 때를 제외하고서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튼 지하방은 전 주인분께서 이미 리모델링을 해놓으셨고 가족분들과 실거주를 하던 집이라 깨끗한 상태였지만 월세가 1년 이상 나가지 않던 집이라 저희 부부가 그 집을 매입하고 나서 빠르게 월세를 받고자 살짝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면 이 집에 살고 싶을까? 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수리를 했던 거죠. 저희는 이 주택을 매입할 때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 있게 셀프로 수리를 진행했었고 빠르게 월세를 받으면서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매매는 잔금까지 23년 9월에 모두 끝냈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리를 했었어요. 목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월세가 나가도록 하자였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동파의 위험도 있고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그 집에 가서 관리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서 무조건 빠르게 나가도록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반지하도 아닌 그냥 지하이다 보니 생각보다 월세가 잘 안 나가긴 하더라고요. 월세를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결국 월세 계약은 12월 5일이었고 수리 이후 저희가 원하는 가격으로 월세가 나가는 데까지 총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당시 월세 계약을 한 날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가 작년 한 해 대단한 걸 해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추워지면 집이 더 안 나갈 텐데 걱정도 많이 했었고 12월 초는 아직 난방이 필요하지 않았던 때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좋은 기회로 우리 부부가 매매한 집의 바로 옆집을 어머니가 매수하게 되었는데 집 상태는 리모델링이 전혀 되지 않은 집이라 좀 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봤던 게 있던 만큼 역시 셀프 수리를 저희가 진행했었고 올해 전세 한 건, 월세 한 건을 더 계약해보게 되었어요. 전세는 매물을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계약을 했고요. 이번 월세는 반지하였는데 7, 80년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화장실이 무려 집 밖에 있는 구조라 월세 적임자를 찾는데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월세 2건, 전세 한 건을 1년 안에 내보내면서 집이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정리해본 전월세 빠르게 빼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살짝 얘기해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에 살고 싶도록 수리를 했는지, 직접 살았을 때 화장실, 부엌, 난방 등의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용하기에 최대한 편하도록 수리를 했습니다. 특히 70년도에 지어진 집이다 보니 단열이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단열까지 꼼꼼하게 더 신경을 썼었죠. 두 번째, 실제 방을 보러 온 사람들이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체크하고 중간중간 수리를 더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 보안에 대한 부분이나 자동 센서, 이런 것들이 살면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집을 원할까를 생각하며 연령대, 성별, 직업군 등을 상상해 봤어요. 그 타겟층이 살았을 때 뭐가 필요할지, 세입자분들이 겉은 노후화된 집이지만 이 집을 꼭 선택하고 싶도록 필요한 옵션을 넣어 놓았죠.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그리고 제습기를 넣었어요. 특히 남편이 반지하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제습기라고 생각을 해서 필수 옵션으로 넣었고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 전에 일부러 지하방에 가서 미리 제습기를 틀어놓고 보송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될 분들이 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옵션들은 당근으로 저렴한 가격에 넣어 놓았고요. 남편의 이러한 부지런함 덕분에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남편은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제습기도 틀어 놓으면서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했고, 지금도 의무는 아니지만 세입자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산을 저희부터가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저희가 처음으로 전월세를 내고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공유해 드렸어요. 자산을 불리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도 있었지만 남편과 제가 무언가를 함께 해냈다는 그 기쁨이 더 컸었던 과정이었고, 또 다른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재테크의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성취감을 느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과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